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법의학자 프로 부검러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업은 바로 SPC입니다. SPC도 요즘에 분위기 장난 아니죠? 한번 제대로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PC그룹 연매출 7조 923억 원, 영업이익 1877억 원, SPC 삼립기준 시가총액 6천억 원 수준, 코스피 시총순위 탑 300위권, 1945년 상미당을 시작으로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샤니 등 제빵 브랜드를 런칭하고 쉑쉑버거, 에그슬럿 등 외식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제빵을 넘어 이제는 외식, 유통, 물류까지 넘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식품 그룹입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실적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매출 5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630억 원에서 2018년 매출 6조 원 돌파, 2021년은 매출 7조 원을 돌파하며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인데요. 2017년 1630억 원에서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갔고 2021년 간신히 반등에 성공합니다. 4년 전인 2017년 영업이익이 163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인데요. 게다가 영업이익률은 2%대 수준으로 사실상 실속 없는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불길한 기운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주가는 일말의 여지없이 2015년 40만원 선 1003개를 터치한 이후 7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자체 6분의 1 액면 분할을 진행하며 파리바게뜨 세일 마냥 함께 묶여 원치 않는 주가 세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빵에 목이 메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SPC의 2~3%대의 실속 없는 영업이익률과 저성장 기조는 아이러니하게도 SPC그룹의 근간인 제빵 산업의 원인이 있어요. SPC를 키운 것도 빵이지만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빵인 웃지 못할 역설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한국 저성장 구조 딜레마에 갇힌 SPC의 말 못할 고민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SPC의 탈 베이커리 전략 실패 전역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볍게 재미있는 퀴즈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빵은 순수 우리말일까요? 외래어일까요? 참고로 외래어라면 학을 떼는 북한도 빵은 빵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순수 우리말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빵은 외래어입니다. 빵의 어원은 양식을 뜻하는 라틴어 파니스로 이탈리아어 파네, 프랑스어 팽, 스페인어 판, 포르투갈 팡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노스코리아도 빵이라 부를 정도로 우리백 굉장히 친숙하지만 사실 순수 우리말이 아니라 외래어였던 것이죠. 빵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구한말 해외 선교사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주로 일본인을 상대로 한 장사가 대부분이었고 상호명 역시 일본식 당, 실, 옥, 상점, 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성당, 성심당, 크라운제가의 전신인 영일당과 SPC그룹의 전신, 삼미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제빵 산업이 성장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 부족으로 혼식과 분식을 강제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로 미리 값싸게 제공되었고 1967년부터 1976년까지 모든 음식점은 밥에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1965년 11.5kg에서 1970년 28.8kg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이 1970년과 비슷한 33kg인데 1975년 1인당 GNI가 602달러, 2021년은 35,168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밀 소비량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혼분식 장려로 대표적인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SPC 그룹입니다. 해방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원호물자가 유입, 밀가루와 설탕 공급이 용이해졌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감미식품에 굶주렸던 대중의 소비성이 급증하며 빵, 양과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빵은 생산원가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았기에 당시 식품업계에서 사업장 하나만큼은 빵은 반도체급이었습니다. 급속한 빵류의 소비 증가는 제빵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고 제빵 전문점에서만 팔던 빵이 식생활 개선이란 바람을 타고 급증하며 SPC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64년 누적 판매량 19억 개의 크림빵, 1971년 누적 판매량 64억 개의 삼립호빵 등 연이은 메가히트급 상품들을 출시하며 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1986년 베스킨라빈스, 1988년 파리바게뜨 런칭은 오늘날 SPC가 대한민국 제빵산업의 거대 공룡으로 거듭나는 천재적인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초기 SPC의 성장 전략은 가맹점수 확보를 통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2005년 2,500개, 2008년 3,400개,
2010년 약 5,000개로 빠른 속도로 늘려갑니다. 제빵시장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비교적 장기적 안정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유도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부터 생활밀집 지역까지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런칭했고 그 결과 2005년 1조 174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0년 2조 7,298억 원, 2016년 5조 원을 돌파하며 10년 만에 매출 5배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주가 역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만에 25배가 오르며 한국 증시에 기대감을 받는 천상계 기업으로 평가가 되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제빵 산업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며 SPC는 세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성장 한계 봉착입니다. 제빵 시장은 전통적인 내수 시장으로 수출 물량이 거의 없는 내수 지향적 산업입니다. 한국 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밀소비 감소 등 성장 한계에 다다르며 빵을 주력으로 한 SPC의 프랜차이즈 역시 성장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매년 10%대 이상 성장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2011년 이후 4%, 3%, 1%, 4% 등 저성장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 최가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신설 점포가 기존 전체 점포의 2% 수준으로 제한,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둬야 하는 규제가 생기게 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점포 증가수는 빠르게 줄어들어 2014년 점포 증가수는 50여 개에 그치고 SPC의 성장 동력이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외형 성장은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말죠. 두 번째는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제빵 산업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인적 집약적 산업입니다. 종사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가 60%로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 전문점에 비해 종업원 수가 많고 영업시간이 12시간 이상인 매장이 절반 이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 4,320원이던 최저임금은 어느새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에 달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SPC의 영업이익률이 2009년 5.4%에서 2021년 2.6%로 추락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포화된 프랜차이즈가 매출 성장을 답보 상태에 만들었다면 끊임없이 오르는 인건비는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 제과점의 약진입니다. 현재 국내 제빵업계 시장 규모는 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개인 제과점 점유율이 35%,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28%, SPC 삼립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타 계열사까지 합치면 SPC의 점유율은 총 56%에 달하는데요. 얼핏 보면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SPC가 점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숨겨진 진짜 문제는 SPC의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71%에 달하던 프랜차이즈 시장 비중은 2016년 기준 60%로 하락을 하고 빈자리를 개인 제과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물량 공세 때문에 동네 빵집이 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마케팅 및 유연한 메뉴 개발로 개인 제과점이 천편일률적인 프랜차이즈보다 낫다는 인식이 조성되며 꼭 찾아가야 할 관광지, 빵집 둘레 등의 즐거운 명소의 역할로 변화합니다. 대표적으로 매출 650억 원의 대전의 성심당, 200억 원 규모의 군산 이성당이 있죠. 그 결과 2017년 6.8%에 불과하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2019년 10%로 증가하며 시장 선점만 한다면 장기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기존 제빵 산업의 불패 방정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SPC도 제빵 산업의 쇠퇴를 가만히 목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내수시장, 높아지는 한국의 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격 베이커리에 탈한국을 선언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작합니다. SPC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의 진출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국의 경제고도 성장은 서양 음식 문화 침투로 이어져 제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2013년 2203억 위안, 우리 돈 43조 원에서 2017년 2945억 위안, 57조 원으로 증가하죠. 반면 베이커리 업계 시장 집중도는 매우 낮아 중국의 탑5 베이커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6%, 개인 브랜드가 75%일 정도로 블루오션이었는데요. 경제 고도 성장에 따른 성장성, 낮은 인건비, 낮은 기업 점유율의 블루오션 등 SPC가 원했던 파리바게뜨 진출에 알맞은 시장으로 발굴이 되며 본격 파리바게뜨의 중국 진출을 시작합니다. 물론 시작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2014년 91억 원에 달하던 손실을 2019년 26억 원으로 줄여가며 2021년 이후 본격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유리천장에 갇힌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국 시장에서 기사회생을 노리는 SPC의 신성장 동력이 된 것이죠. SPC의 탈 베이커리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슈츠버거 런칭, 2020년 7월 에그슬럿을 런칭하며 외식 사업을 확장하고 2019년 케첩해서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통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2,500억 원을 들여 가평휴게소를 인수하며 정통식품기업들의 영역인 휴게소 사업도 진출하는가 하면 릭슈바인, 시티델리,
저스트 에그, 초바니 등 베이커리를 뛰어넘는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변하는 소비자와 유통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전략으로 선회하죠. 정통 빵집인 SPC가 햄버거집을 런칭하고 유통사업에 손을 대고 HMR 요거트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모습은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제빵산업의 한계를 무사히 벗어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열동 엔딩을 알고 있죠. 2020년 SPC가 야심차게 진출한 외식산업, 중국시장, 그리고 2,500억 원을 태운 휴게소 사업까지 한방에 싹 다 날려버리는 희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외식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되고 휴게소에서 음식 판매까지 제한하며 철옹성 갔던 휴게소도 사업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성장 촉매제였던 중국시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을 잃고 말죠. SPC가 야심차게 준비한 궁극기 모두 허탈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SPC에게 완전히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포켓몬빵이 누적 판매량 7천만 개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SPC를 살릴 동아줄로 떠올랐고, 간편식 기조로 햄버거 브랜드 성장으로 빵 납품 증가에 반사이익 효과를 얻게 됩니다. 중국 때문에 막혔던 해외 진출은 쉑쉑버거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런칭하며 해외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휴게소 사업마저 흑자로 전환되며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SPC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은 SPC의 부활의 삭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공장 가동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는 누군가의 실수 혹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빵을 만들다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장에 답례품으로 빵을 보냈다는 믿기 힘든 일 역시 일파만파 퍼지며 불매운동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제품 자체에서 얻어지는 가치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SPC에게 이미지가 추락된 일이 연이어 발생되며 SPC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겠다던 지난 10년간의 SPC 원대한 계획은 자신들의 기업의 근간이었던 한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회복과 시장 공략을 다시 나서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며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SPC가 단기간에 성장한 비결은 한국 제빵시장 성장 초기 균일한 맛과 품질을 통해 우후죽순이던 한국 제빵시장을 빠르게 평정해 나간 덕분입니다. 동네 빵집을 망하게 한다는 부작용도 있었던 반면 커피에 스타벅스라는 맛의 기준이 생기듯이 빵에도 파리바게뜨라는 맛의 척도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SPC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SPC의 성공 비결은 제빵 산업의 시장 선취자로서 선점 가시를 얻은 것이지 최고이기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제빵 산업의 선구자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지금의 SPC를 대기업으로 만든 것은 전국 수천 명의 가맹점주들과 밤낮 없이 일한 생산 공장 직원들입니다. 업계 선두주자인 만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한가족과 다름없는 프랜차이즈, 제조사 직원들까지 함께 아우르는 아량 역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SPC를 시작한 것은 허영인 회장이 맞지만 오늘날 SPC를 있게 만든 것은 전국 수천 SPC의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입니다. 부디 새로운 모습으로 매년 온 가족 생일상 케이크,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던 SPC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